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시장은 좋았죠. 예, 나쁜 게 아니라 좋았죠. 이게 지금 지난주에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던 이 시장이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뭐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액션이 이번 주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길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10월 10일인가요? 이때 하루 열리긴 하지만 이때 뭐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실적 시즌이 될 거라서 아마 이때 추석 이후로 전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액션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말뜻은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르죠.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디펜스라든지 하나 오션이라든지 같이 좀 방산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그룹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오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무기를 주력을 하고 있고, 오션은 해양 무기를 주력을 하고 있고, 시스템은 전자 항공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중요한 무기 사업 수준에서 계속 좀 밀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전자전 항공기 개발 1조 8천억 정도의 규모는 LG 넥스원한테 밀렸고, 천궁 수리 요격 체계도 역시 LG 넥스원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헬기 성능 개선이라든지 잠수함 성능 개선이라든지 무인 수상장 연구 개발 역시도 LG 넥스원한테 다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나 뒤처지고 있는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어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3천억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영업이익이 156% 정도나 증가했는데, 하나 시스템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 갖고 60% 정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 헬기 제조사와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해요. 앞으로 폴란드가 K2 전차 수출 2차 사업이라든지 다기능 레이더 개발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LG 넥스원과 붙었을 때는 꼭 이겨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방산이 전부 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만 주가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오션도 이 구간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신고가를 터치해주는,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스템은 그나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뒤처졌다라든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방산 계열의 회사 중 시스템이 그나마 조금 제일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기는 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트럼프가 얘기했던 러우의 평화, 물 건너 간 거 같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무려 12시간 공습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드론이든 미사일이든 대규모 공습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라든지 신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말리고 있는 와중에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드론 같은 것들은 공포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트에서도 방공함 긴급 투입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점령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미국은 그냥 말로만 짹짹거리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찍찍거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막 그러면서 호랑이처럼 얘기했을 건데, 지금은 그냥 옆에서 그냥 쥐 마냥 찍찍찍찍찍찍찍 이러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국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멋모르고 그냥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막 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이 전 세계의 뭐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오직 나만 잘 살 거야 라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약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분쟁 속에서 미국과 트럼프가 행하는 것은 뭐죠? 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중재를 하면서 나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역할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미국을 등에 업고 여기저기 막 미사일 날리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총리인가요?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대표단들이 다 나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팔레스타인은 공정을 하는 거, 내가 이란을 공격하는 건, 내가 카타르 도하를 공격한 거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 죽여놓고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동안에 일단 막강한 미국이 어떤 이제 경찰력의 역할을 해주면서 눈치를 많이 봤었겠지만 더 이상 그런 미국은 없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들도 아마 눈치 안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뭐 할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참여를 해서 내가 뭔가 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자원의 50%를 넘기든지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참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득이 있으니까 뭐 중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뜻은 뭐냐? 결국은 자주국방이거든요.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10위권 중에서 지금 9위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 정부가 5위인가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으니 뭐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쪽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사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태도, 물론 이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미국이 어떤 태도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놓고 본다고 그랬을 때 국방이라든지 국방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저희 뭐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죠. 하이파이브는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마무리가 되고 오늘 하루 끝났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전에 이 로킷 헬스케어 목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뭘 했게 돼요? 우리 기술 투자를 했죠. 이런 것들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여전히 그냥 망설이고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고민하고 용기 내서 오신 분들보다 이미 뒤처진 겁니다. 이 갭은요, 여러분들 쉽게 메꿔지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민 그만하시고 해보세요.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그쵸? 공부하거나 배우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눈에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은 다 챙겨가는데 나만 못 챙겨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다. 뭐 하루 정도는 늦긴 했지만 여러분 크게 상관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번 주는 늦었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빨리 오셔갖고 미리미리 요청을 하시고 자리 잡고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